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6개국에 추가적으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을 또 간밤에 목도하기도 했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장중 한때 보여줬습니다. 그래 장 막판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AI가 계속해서 시장에 주도권을 쥐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과연 4조 클럽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이번 주 안에 해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뉴스들과 함께 정리해 보시죠. AI 사이클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도로 여러 기술주들이 강세를 연출했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 지수 0.9% 상승하면서 2611포인트 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6%의 상승세였죠. 다만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장중에 상승분이 이렇게 반납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개국에 관세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여파였습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이라크, 브루나이 등이 포함이 되고요. 관세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부과 대상국은 총 21개 국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가 필요한 것보다 최소 3%포인트는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이번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연준의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연준의 고심은 좀 깊어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안에서 의견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명의 참가자는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이 소수파 의견도 형성됐는가 하면 반대로 올해에 금리를 아예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건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있을 FOMC 금리 동결 확률을 93%까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는 어제까지 반등을 하다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3bp 10년물을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수요가 양호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는 점 역시도 금리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1.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5%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는 순간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500조 원 정도, 삼성전자의 13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 1.4%의 강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팔란티어 역시 2.4%, 브로드컴 역시 2%대 상승하면서 AI 관련 대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의 주가 오늘 프라임데이 행사가 이제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1.4%의 반등세를 가져갑니다. 알파벳과 메타까지 양호한 흐름.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에서는 테슬라만이 0.7%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가져갔고요. 간밤 이 퍼플렉시티가 새로운 AI 검색 엔진 서비스인 코멧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구글의 도전장을 내미는 행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파벳의 주가에 부담을 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쪽에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가 메디
베이비케어 청구 관행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엔비디아가 이르면 9월에 중국 수출용 새로운 AI 반도체를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이 출시 일정에 맞춰서 젠슨왕 CEO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거든요. 이 규제의 문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졌는데 이번에 출시가 될 새로운 칩에는 HBM도 빠지고 그리고 NV링크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량까지 계산하면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중국을 등한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자, 장중 고점을 경신했던 그 순간을 기준으로 4월에 관세 충격으로 급락했던 그 저점 대비 74%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 뛰어오른 162.88달러 올타임 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보시죠. 프라임데이 행사가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생각보다 이것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인 8일 매출이 전년 대비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세일 기간을 원래 이틀에서 나흘로 늘렸습니다. 세일 기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반영을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왜 우리 세일 기간이 좀 짧으면 아무래도 좀 급박하고 마음이 긴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좋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혜택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보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주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상승하면서 222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아직 프라임데이 행사 이틀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결과를 취합해 봐야겠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5억 달러의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올해에만 15,000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콜센터 인력을 AI로 대체를 했고 그 덕분에 운영비는 줄고 생산성은 늘고 고객의 만족도도 향상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런 대규모 정리해고의 주된 원인이 AI 때문은 아니다라고 사측에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AI가 인력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MS의 주가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1.4% 뛰었습니다. 503달러 터치하면서 역시나 올타임 하이를 경신합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모빌아이, 인텔이 지분 4,500만 주를 언더라이팅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즉 시장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혹은 투자은행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또 그 투자은행이 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형태로 매각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된 가격에 즉시 대량 매각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인텔에게는 긍정적이겠지만 모빌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빌아이 오늘 7%대 급락하면서 17.32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간밤에 인수합병과 관련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전력기업인 AES, 복수의 인프라 투자자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19.8% 뛰어 올랐습니다. 13.26달러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속보, 우리에게는 시리얼로 아주 익숙한 기업이죠. WK 켈로그라는 회사입니다. 초콜릿 메이커인 페레로 로쉐를 만드는 회사죠. 30억 달러의 켈로그를 인수할 거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되겠고요.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합니다.
49.6%나 뛰어오르면서 26달러대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베로나 파마슈티컬스. 이 머크가 베로나를 약 1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이를 통해서 머크의 폐질환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로나 파마의 간밤 시세 20.6% 급등하면서 104.7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월가 IB들로부터 투자 의견이 나왔던 종목들도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섹터 국내 증시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 움직임이 다 함께 나왔기 때문인데요. 블룸에너지의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인 FOFC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화석연료 기업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기업인데 도대체 왜 수혜를 받을까? 아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감세안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금 혜택은 축소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안에서의 에너지 기술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차세대 발전 기술로 여겨지는 수소 기술에는 오히려 우호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블룸에너지의 주가 18%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죠. 플러그 파워의 시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25.4% 뛰어오르면서 1.8달러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의 25%에서 50%로 인상됨에 따라 이 캔을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진다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레드번의 의견이 들려왔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가는 63에서 60달러대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몬스터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종가는 60달러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이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 통보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상승폭을 이 소식에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죠. 6월 FOMC 의사록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관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더불어서 고용이 점차적으로 이로 인해서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코멘트들 확인이 가능했고요. 연준 위원들 가운데 2명의 경우에는 다음 정책금리 결정에서 인하에 투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는 3년물 입찰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기는 했었죠. 그런데 10년물은 수익률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국채 입찰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와 함께 5월 도매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요. 9,055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0.3%가량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원유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였고요. WTI 원유 선물 0.07% 오른 68.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국 또 발표가 됐습니다. 필리핀과 브루나이, 몰도바,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이렇게 6개국의 관세 서한이 발송이 됐는데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2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25%,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는 30% 관세 부과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대상국이 또 한 번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8월 1일부터 부과될 관세율은 이전에 7월 8일 글로벌 비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레이와 카자흐스탄 25%,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고요. 섹터별 관세 별도다.
반도체 관세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세 서한을 발송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필리핀과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미국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역시 분열이 확인됐었던 걸까요? 2명 위원의 경우에는 정책금리 인하 검토에 열려 있을 것이다. 다음 FOMC에서 의 의사를 이야기한 것이겠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보먼 부의장으로 추정되는 두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가장 금리 경로로 적절한 것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대부분 위원들은 올해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다소간에 좀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는 것인데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적극 찬성하고 또 일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6월 점도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연내 2회 인하에 투표를 했던 인물은 8명, 1회 인하 2명, 3회 인하로는 2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했고요. 대세의 의견은 역시 동결로 7명의 위원들이 동결 쪽에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대부분 위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위원들은 관세는 일회성 가격 상승에 그칠 것이고 결국에 장기 인플레이션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연준인데 관세가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어오르는 데는 영향이 있겠으나 그것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장기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더 우려스럽게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용 전망은 이러한 관세,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노동 수요에 부담이 될 것이다. 완만하게 둔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전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루스 소셜 글입니다. 기준금리가 최소 3%포인트는 더 높은 상황, 그러니까 최소 3%포인트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1%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점점 그 숫자가 커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매년 1포인트당 3,600억 달러의 재융자 비용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연준의 이런 느림보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에서 발표한 FOMC 의사록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 서한 내용들 매크로 데이터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2.8% 오른 164.42달러에 거래되며 시총 4조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올해 초 중국 딥시크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어려운 시기를 딛고 놀라운 반등을 이뤄낸 셈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2023년 초 이후로는 무려 100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S&P 500 지수 내 비중이 7.5%에 달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도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등락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표정이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중 한때 4조 달러를 돌파한 뒤에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했던 엔비디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준 금액은 163.93달러입니다. 종가는 162.88달러로 형성이 되면서 1.8% 상승으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시총 4조 달러에 안착
안착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테스트 들어가겠죠. 젠슨 황 CEO 가파르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추론형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기업용 AI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소버린 AI라고 해서 각국이 자체적인 AI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AI 수요는 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올 초에 딥시크발 우려를 딛고 엔비디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더불어서 시총 4조 달러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것까지 노려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겠죠. 자, 엔비디아의 과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걸어온 길 2023년 이후에 무려 주가가 10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장 폭을 보여왔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셈인데요. 2024년 말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0%에서 265%까지도 성장 흐름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매출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그 성장세는 다소간의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시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AI 수요를 끌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플이 3조 달러 시가총액 안착을 했을 때 엔비디아는 1조 달러 수준이었고요. 이제는 애플을 크게 앞질러서 4조 달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내년에도 AI 투자를 10%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당분간 긍정적인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아이비들의 의견들도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걸어온 길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들려온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용 칩 출시 계획을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새로운 중국용 AI 칩 출시에 앞서서 베이징 여행을 계획 중이다라는 헤드라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엔비디아의 모습, 과연 실질적으로 중국용 칩 출시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알파벳의 AI 기반 웹 브라우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출시될 예정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웹을 탐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 AI는 AI 언어 모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외에도 허깅페이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동시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I는 대부분의 모델을 학습된 가중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용자가 모델을 직접 수정하거나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오픈웨이트 모델의 경우 기업과 정부기관이 직접 자체적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겁니다. 네, 오픈 AI 구글 크롬에 도전한다라는 뉴스를 로이터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도 출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기대감을 품게 하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오픈 AI 알파벳의 AI 기반 웹 브라우저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골자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몇 주 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검색 엔진을 크롬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식으로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게 될지 일단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생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퍼플렉시티 AI도 AI 기반 웹 브라우저 코멧을 출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또 다른 뉴스 코어위브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RTX 프로 6000을 최초로 일반에 제공을 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자체적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엔비디아 최첨단 GPU가 일반에 제공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AI를 활용한 일반에 제공되는 이러한 추론 모델들도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코어위브가
최초의 AI 클라우드 제공업체로서 이전 세대보다 최대 5.6배나 빠른 추론 능력을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을 일반에 제공하게 됐다라는 소식, 코어웨이브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국내 기업 관련한 AI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는 AI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AI 칩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가 43만 원까지 상향 의견이 IB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했으니까 간밤에 삼성전자 관련한 이벤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면서도 펼쳤을 때 더 넓어진 대화면을 제공하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9일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 및 플립 7을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로 일반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 두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펼쳤을 때 두께는 4.2mm로 일반 스마트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갤럭시 S25와 마찬가지로 고성능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얇고 가벼워졌으면서도 내구성은 강화했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